아름다워지는 시간 아름다워지는 시간 뭔가 아시봉 20회 고민 상담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집답게 오늘 아주 즐겁습니다. 아주 맞아요. 재밌습니다. 우리 호영 씨는 혹시 고민 없으세요? 얼굴에 대해서 응. 있죠. 어디 그러니까 슈링크를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거기도 한데 슈링크 완전 극찬을 하더라고. 계속 노래를 불러. 전 이제 아무래도 표정을 많이 쓰니까 노래 부를 때도 그렇고 연기할 때도 그러니까 옛날에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이마가 너무 주름이 잡히니까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주름이 잡히는 것도 신경이 쓰이지만 우리 무대 분장을 하잖아요. 그럼 분장을 하면 그 주름에 끼지. 껴. 파데가 끼지. 파데가. 그러니까 파데 그게 껴요. 파데. 그러니까 그게 더 너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 건 거야. 팔자랑 맞아. 여기랑. 예. 그래서 난 여기 끼잖아. 쌍꺼풀 여기. 요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마 주름이 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렇죠. 예. 뭐 보톡스를 맞거나 뭐 리프팅 레이저를 해도 물론 이제 어떻게 할 뭐 수 없죠. 순간은 그렇게 잘 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생기니까 그렇긴 그런 한데. 고민이다. 그런 이마 음. 주름이 고민이다. 음. 박성수 원장님 혹시 외모적으로 고민 뭐 있으신가요? 전 별로 외모에 신경 안 쓰고 사는 편인데 네. 며칠 전에 그 아는 지인, 그 아는 변호사 하는 형님이 있는데 네네. 그분이 무슨 뭐 따로 네. 무슨 경영학 그 수업 받는 네. 클래스를 가신대요. 가는데 거기가 이제 가보면 예전에 좀 유명했던 예쁜 연예인들도 오고 그러신답니다. 아 CEO 스쿨. 예, 그런 거 들으러. 네네. 그 마음에 드는 분이 계셨는지 뭐 얼굴에 필러를 맞으러 오셨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변호사요. 끼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공부를 하러 소리가 가서 왜 연예인 얼굴을 봅니까? 성수야 너도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팔자가 그게 뭐니? 필러를. 그래서 이제 거울을 네. 보니까 팔자주름이 많이 깊어졌더라고요. 저도. 그쵸. 근데 뭐 나이가 들면 다 어쩔 이미 수 없지 뭐. 팔자주름이 생기는 네. 거니까 팔자주름이 뭐 사주팔자만 좋으면 됐지 뭐. 뭐예요? 또 그건 무슨 드립입니까? 웃기긴 웃겼어요. 웃겠죠. 아 우리 아 원장님은 혹시 네. 고민 있으세요? 등드름 저번에 고민이라고 하지 맞아. 않았나요? 등들은 그때 제가 등브러쉬를 산 지 한 1, 2주가 채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 좀 그래서 있어요? 효과 있어요? 아무래도 추가로 나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전- 아 원장님이 고민이 등드름이었어요? 등드림이 좀 난 나는데. 등드름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여기서 지금 처음 들어요. 진짜요? 원장님 그때 여드름. 안 나오셨을 땐가? 네. 등드름? 좀 음. 어감이 그렇다. 조금 거시기하죠. 등드름. 네, 오늘 이렇게 우리들도 사실 고민이 많이 있는데 저는요 우리 PD 여자 PD거든요. 네. 저분도 한번 상담 나중에 받아보고 싶고 그래. 우리 여자 작가님 작가야. 계세요. 그분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우리 제작진들 제작진들. 자체가 좀 받아봐야지. 고민 상담 특집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또 제작진들 맞았어. 나와서 얼굴 한번 공개해 주시고 뭐 다들 고민 있는 거잖아요.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음 수술을 주에 시키겠다는 게 다음 주에 아니라 들어와.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게요. 우리 작가나 우리 PD가 아주 미인이에요. 미인이에요. 솔직히 미인이죠. 미인인데 미인 미인들도 본인의 또 고민이 있을 거란 있지. 말이죠. 제가 그렇게 알기로 해서, 저분들이 예. 다 싱글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가가지고 공개 구원도 한번 하고 제가 엄청 공개 구원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 엄청 방송에 대고 전 결혼해야 돼요. 저는 며느리가 될 겁니다. 전국구를 노려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조만간 예. 우리가 이 네. 성형 전문 팟캐스트가 거의 끝날 때쯤에는 네네. 저기 이제 결혼 전문 팟캐스트. 그렇죠. 요 다음 어. 팟캐스트는 결혼 전문 그렇지. 팟캐스트.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줘야 이런 돼. 걸로 한번 가야죠. 해줘야 돼. 네, 어쨌든 2부도 고민 상담이 이어집니다. 사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시봉을 들으며 희망을 갖고 있다. 원장님 한마디에 절망으로 돌아선 얼큰한 남자입니다. 그 아시봉은 여자친구 때문에 몇 번 차 안에서 같이 들었는데요. 얼굴이 큰 건 다시 태어나야 하나요?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제가 얼굴이 커서 키가 180인데도 비율이 안타까운 사람이거든요. 착시 효과로라도 얼굴 작아 보이는 추천 시술을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사진도 보내라는데 남자가 셀카 찍어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쌍꺼풀 없지만 매서운 눈매를 갖고 있고 코는 반듯하고 중간 높이입니다. 입은 보통 크기이고 얇은 편입니다. 골격이 많이 큰 편이고 얼굴 형태는 조금 각졌고 이마는 좁은 편입니다. 아, 요런 남자분들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키는 큰데 얼굴이 큰 거. 근데 이게요,
얼굴이 큰 게 있고 어깨가 두- 좁은 거? 어깨가 아. 좁은 것도 있고 아예 두상이 너무 커서 골격 자체가 골격 자체가 커서 그냥 머리도 이렇게 아예 머리가 그러니까 얼굴이 큰 거보다 이게 머리 아예 자체가 커가지고 이게 수술로도 뭐 좀 이게 안 나올까 막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이 같아요. 보이는 면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체가 큰. 이제 이 네, 그냥 태어나기가 그렇지. 엄마 대신 엄마 이제 그 애 낳을 때 엄마 그 뭐야 힘들었지. 예, 엄청 힘들게 했던 그런 아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원장님 요거는 네. 방법이 없는 겁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주셨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네. 말씀해주신 이런 문구들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남성상 어머 갑자기? 어머나 세상에 뭐야? 어머 깜놀. 깜짝 놀랐어. 아니, 지금 이미 결혼한 품절이기 때문에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거. 저희 신랑이 좀 이렇거든요. 어머. 신랑 골격은 자랑하시려고요. 큰데 얼굴이 커요. 아 근데 죄송한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네, 저 그런 오, 스타일 좋아해요. 진짜? 약간 얼굴이 크면 남자같이 느껴져. 그럼요. 각진 그리고 있잖아요. 좀 각진 게 있고 이병헌 눈매 씨, 매섭고 이병헌 씨 그렇지. 엄청 각졌잖아요. 각지셨죠. 네, 남성의 그럼요. 어떤 그 매력, 매력. 카리스마. 아니 그렇다면 제가 이게 지금 얼굴의 성형을 떠나서 순간 생각이 든 거는 네. 어깨가 어깨가 좁은가? 남자가 어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상대적으로 어깨가 음. 많이 넓으면 얼굴이 각져 있고 조금 커도 그게 약간 갖춰질 수 커버가 있죠. 되거든요. 그거다. 그런데 맞아요. 어. 그게 만약에 이제 아니고서 이 얼굴 크기와 어깨가 같은 라인으로 떨어지면 힘든 건 힘들지. 거지. 조금 그게 힘든 건 힘들지. 거지. 그죠. 근데 되게 이렇게 음. 골격이 크신 분들은 어깨도 떡 벌어져 있는 경우가 더 많으시게. 드물어. 신랑만 그런가? 막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운동을 해서 제 동생도 약간 어깨가 좁은 음. 편이었는데 운동을 열심히 막 저희 벌컥을 하니까 남동생도요. 어깨가 이렇게 딱 맞아. 제 벌어지면서 동생도. 얼굴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호영 씨 그런 말대로 있어. 그게 네. 있어. 그런 운동을 해서 어깨를 좀 확 넓게 해서 얼굴이 오히려 작아 진짜 보이게. 착시 효과처럼 그 방법이 좀 일단 있고.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고민하시는 것처럼 매선 눈매 때문에 고민하고 뭐 얼굴이 각지고 뭐 이런 이마 좁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면 뭐 이거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그렇죠. 상담 해드릴 게 네, 많이 있어요. 컴비네이션으로. 예. 네. 뭐 그래도 굳이 여자친구가 원하고 교정을 원하신다면 뼈를 어떻게 줄이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그쵸. 한계가 있고 음. 되도록 뼈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윤곽이 좀 타이트닝 되고 네.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로 대부분 이런 분들은 턱이 발달해 있으시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턱 보톡스. 보톡스. 아, 당연히 맞아. 맞으시면서 음. 얼굴의 전반적인 리프팅으로 타이트닝 돼서 좀 작아 보이는 효과. 아. 처진 살이라도 없애자.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전현무 씨가 네. 이거 보톡스 맞고 얼굴 엄청 좀 작아졌잖아요. 아, 작아지신 그러니까 많이 작아지셨어요. 맞아. 근데 남자분들이 보면 이 턱 근육 있잖아요. 보톡스로 줄였는데도 확 효과 본 사람이 되게 그럼요. 많아요. 굉장히 왜냐면 그만큼 많아요. 많이 예. 발달돼 있는 사람들이 네. 많아서 그게 음. 이제 굉장히 잘 먹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게. 그 보톡스만 해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원장님 말씀대로 보톡스 맞고 타이트닝. 네, 타이트닝. 그게 슈링크인가요? 슈링크도 있고 네. 그죠. 슈링크가 제일 나으시겠죠. 처음 하시는 분이면. 그리고 거기 한 그러시면 가지 네. 저의 의견 덧붙인다면 네네. 뭐 본인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수염 수염. 이렇게 왜 턱 라인까지 이렇게 브렛 기르시는 나루? 분들 있잖아요. 브렛 참 나루? 쉽지 않은 결정이시긴 기르라고요? 약간 이렇게 그런 어떤 이미지 변신 같은 좀더 이렇게 좀 터프한. 해놓으면 어. 터프한 거 터프한 네. 거지만 네. 남성 약간 느낌 나게. 이게 얼굴 커버. 말하자면 이 수염 털로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더라고. 섀도우처럼. 에릭 베넷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없어져 보이더라고. 에릭 베넷 외국 네. 그 가수 있잖아요. 네, 방법이네요. 이렇게 진짜로. 브렛나루로 네. 쫙 라인 네, 하고. 네. 어떻게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는 분들은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이미지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걸리는 게 말씀하신 중간에 골격은 다 큰데 코는 중간 높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남자는 그때도 또 크지. 말씀드렸지만 예. T존이 중심. 오똑하게 서 있어야 같은 얼굴 크기에서도 더 이렇게 훨씬 더 작아 보이죠. 그죠, 작아 시각 보이고 효과. 예. 입체적인 시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중간 높이의 코를 높은 높이로 그렇겠다.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 아 근데 남자분들은 코가 또 제가 중요해.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막 있잖아요. 어색한 거. 난 그것도 별로야. 적당히 딱 해야 돼. 적당히 네, 예쁘게. 적당히 근데 딱. 이게 얼굴이 너무 곱상하고 너무 야리야리한 스타일들이 코를 이렇게 너무 크게 하면 약간 너무 티나는데 네, 너무 그런데 모델분들.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각져 있는 맞아, 사람들이 맞아. 코를 이렇게 딱 하면 약간 이국적으로 맞아, 조금 그럴 변할 수 수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브라질 네. 느낌. Yes, yes, yes. Yes, yes, yes. Yes, aspero. Yes, aspero. Mamma mia.
아유 반갑네요. 예. 아유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네, 요 정도로 하고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익명을 요청합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30대 후반 미혼 여성이고요. 사주, 점, 타로, 관상 그리고 손금을 즐겨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3년 전에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사소한 다툼으로 날짜까지 정하고 결혼이 깨진 후부터 주변 분들의 조언으로 사주를 보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엔 사주랑 관상을 같이 보는 용화단 데를 갔었는데요. 제가 남자복이 없는 눈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결혼을 해도 사랑 못 받을 눈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서 그런다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눈매 교정술이나 동그란 눈으로 성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동양적인 눈매가 제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흔들리네요. 일도 잘 안 풀리고 남자도 안 생기고 얼굴은 점점 노처녀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고 저처럼 인생이 꼬여서 성형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우울한 마음에 끄적끄적 보내봅니다. 그리고 동그란 눈으로 만들려면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근데 충분히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할 것 같아요. 맞아요. 30대 후반. 저도 이제 제가 그 38이잖아요. 8에 가는 거죠. 제가 간 거죠. 이거 방송 나갈 때면.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외모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런 옛날에 정말? 고민,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근데 최근에야 뭐 이미 내가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고민을 하진 않았지만 여튼 굉장히 그 시집 못 가는 게 뭔가 내 탓인 것만 같고 막 그런 우울한 감이 사실 많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저는요. 뭐 아예 이제 성형을 하나도 안 하셨고 그 뭐 사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인이 어떤 좀 이렇게 예뻐질 수 있는 게 하면서 기분 전환도 되니까 정말 심한 수술이 아닌 이상 뭐 지금 뭐 골격을 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뭐 눈 정도 이런 거에서 정말 조금 어려 보이고 상큼해 보이면 본인 기분 전환에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맞았어. 네, 저는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그니까요. 그거 우울하고, 마음의 병인데. 네, 우울하고 이재 씨 봐. 네네 진짜로. 얼굴 난리가 났잖아. 네. 아니, 갈 수, 아름다워지셨어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로. 근데 이거 어때요? 눈매 교정실 길게 된 눈을 남자복이 없는 눈이라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어때요, 선생님? 아 근데 이 사연이 참 마음 짠하죠. 아프네. 나도 짠해. 솔직히 나도 그래. 여기 다 공감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참.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신경 쓰인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신경 쓰인다고. 그리고 네. 기왕이면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건 거니까. 난 이분이 한번 그쪽에서도.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랑 한번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최양처럼 앉아서 한번 얘기 나누고 정말 해야 되면 하고 해서 뭐 남자들이 또 사실 예쁘면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고 뭐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게 나름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물론 이게 사실 이제 그 점을 보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괜히 조금 더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하고 싶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제 뭐 이런 점을 보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어도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첫 인상이라는 게 있고 그냥 그렇죠.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봤을 때 눈이 조금 이렇게만 조금만 해도 훨씬, 예쁘겠다라고 이미지나 이런 게 사실은 좋아지지. 얘기할 네. 수 있지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은요. 사실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분이 좀 찜찜하고 우울하시면 마실 나오세요. 목동으로 오시고. 아니 예. 그런데다가 난 좋게 생각할 게 뭐냐면 그 분이 방법을 제시해 줬잖아. 성형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방법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본인은 또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얼굴을 보고 얼굴 맞대고 그리고 이제 시집 가셔야 되니까 그래. 저도 이제 갔으니까 제 기운 들이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 남자를 만날지 또 오빠들 꼬시는 방법 그럼. 한 팁으로 전수해 드리고 그럼. 이렇게 할 테니까 나오세요. 나와요, 네, 나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렇지. 우울할 때 너무 또 계속 우울하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오셔서 푸셔야 돼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다음 사연을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호영 씨 읽어주세요. 아시봉 애청자입니다. 부끄러운 질문인데 이 실장님 성형외과엔 가족 할인, 자매 DC 이런 거 자디, 가능할까요? 언니랑 저랑 유전적으로 공통된 매부리 코와 평평한 가슴을 갖고 있어서요.
동시에 같은 문제로 상담을 받을 건데 물론 성형도 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면 뭐 좀 할인 혜택 같은 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병원 측에서 볼 때 황당한 요청이면 그냥 각자 따로 가려고요. 이 실장님 조언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이거는요 말해 뭐합니까? 당연하지. 기본 30% 갑니다. 아유. 이거는 이 실장 권한을 30% 드립니다. 30%요? 기본 최소. 하지만 사실 50%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자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 그 모든 수술이요 아무리 자매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그치. 선생님들 노력이나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사실 DC를 많이 받으면 우리 입장에서 좋지만 어쨌든 내 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가격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어느 정도는 받지만 잘해주시길 원하면서 네. 자, 이 시장 권한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 원장님. 이거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른 체 하지 마시고. 30%는 좀 과하지 않나요? 30% 갑니까? 저는 50% 지금 생각했는데. 50% 너무 과하고. 그럼 30%는 해줘요. 제가 봤을 때는 자매인데 한 번에 자매. 1타 2피인데 1타 2피인데 한 번에 가서 둘이 같이 하는데 하지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한 같이 사람당 들어놓아- 시간이 걸리잖아. 아니 같이 들어넣어 갖고 그냥 한 방에 딱 때리면은 그냥. 그렇게 때리면 인건비가 2명이 드는데 아니 그래도 동시 자매니까 진행해도? 이거 홍보하는 거지 뭐 한 사람이 갖고 두 사람 데려오면 그것도 DC 되는데 해 줍시다. 내가 봤을 때는 네네. 내가 봤을 때는 네네. 할인율을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20% 정도를 하고 서비스 슈링크? 슈링크 내지는 뭐 피부 관리 하나 이런 거 있잖아. 그래? 그런 거 하나 그거 돼요, 괜찮지. 그러면? 박 원장님 박 결정하시죠. 원장님 해줘요 지금. 아니 입꼬리 서비스 해줘 입꼬리 서비스. 아니 일단은 그 견적을 상담을 하고 봐야지. 상담을 견적 빼고? 하고 어. 이 상황을 가능한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뭐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가능한 거죠. 범위 내에서 네. 요거 듣고 움직인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듣고 할인이 움직이신다고. 없진 않다는 거지. 그럼요. 할인. 아니 그리고 사실은요 아까 그 일부의 어느 그 최영 정도는. 견적을 보니까 사실 많이 깎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 박 원장의 스타일이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맞아.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오시면 이분이 마음이 약해요. 맞았어. 정이 많고 그럼 마음이 막 베푼 스타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 호인이야. 그럼 네, 가서 아시고 방송 잘 듣고 있다고 네. 얘기하고 어. 화면빨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박 원장이 너무 팬이다. 그럼 방송 진짜 잘하시더라. 그럼. 이런 말을 하면 또 얹히고 얹어갖고 그럼. 또 DC 막 거기에 들어가죠. 덧붙여서 네네. 자전거 한번 같이 타고 싶다. 그럼 그럼 뒤에 한번 같이 태워줘라. 가자. 그렇지. 그런 거지. 그렇게 하면 DC 팍팍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이런 걸로 한번 들이미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물어봤을 때 할인 혜택 같은 게 있냐 없냐를 물어봤잖아요. 네. 일단 있다는 거니까. 있다. 있으니까 일단은, 움직여라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그냥 제 의미로 말씀드려요. 최소한 20%는 해주실 것 같고 그래.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서비스를 주시거나 아니면 좀 더 뭐 신경 써주겠지. 일단 신경 써주실 테니까 아시봉 듣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꼭 한번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이 추가 질문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이렇게 가족 같이 와갖고 할인받은 이런 에피소드 혹시 있나요? 아 원장님? 네. 부자가 같이 오시는 경우는 많진 않고요. 모녀는 굉장히 흔합니다. 모녀는? 모녀. 네. 아, 특히 모녀. 따님들 수술을 시켜주시러 데리고 왔다가. 오셨다가 어머니도 견물생심이라고 이제 어. 보시면 하고 싶은 게 하나 둘 말씀 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꼭 같은 수술은 아니지만 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좀 그렇게 하면 가족 어느 할인이 정도는 할인 있겠지. 플러스 할인 혹은 서비스. 아유, 휴대폰도 세상에 그 통신사 요금에 가족 할인인데 성형외과라고 없겠어? 돈을 더 쓰는데? 그러네. 요거 난 그- 괜찮네요. 나 예. 그것도 궁금해. 쌍둥이인데 네. 누구는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누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까요?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얼굴을 제가 같이 본 적은 없어요. 같이 쌍- 와가지고. 쌍둥이인데 굳이 내가 쌍둥이에요? 쟤는 마음에 드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 그걸 굳이 커밍아웃 할 것 같지는 않아. 아니, 저는- 궁금해서라도 같이 오지 않. 그러니까 음. 같이 견적 받으러 올 수도 있잖아. 쌍둥이들이. 가슴은 네. 쌍둥이 여자분들이 계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음. 같이 오신 게 아니라 한 분이 오시고 잘 되고 나서 몇 달 후인가 어머,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서는 그래, 그렇다니까. 네, 세상에. 쌍둥이시더라고요. 아, 깜짝 그래요? 놀랐어요. 아 근데 그건 진짜 맞아요. 저도 저희 언니가 있는데 제가 뭘 하면 그렇게 언니가 야 나도 좀 하자 이런 거는 있어요. 그 여자들은 네, 하고 나서 그럼요. 예뻐지면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하는 데는 케이스는 있는데 맞아 맞아. 또 재밌네요. 여자들은 참 이런 재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사연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하체 비만녀입니다. 전 정말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허벅지만 살이 엄청 많아요. 셀룰라이트도 심하고요. 유전적으로 아무리 살을 빼도 허벅지랑 엉덩이는 안 빠지고 조금만 먹어도 상체가 아닌 허벅지와 엉덩이로만 살이 붙습니다. 주변에서 제발 지방 흡입하면 안 되냐고까지 하는데 사실 두렵습니다. 이런 체질은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해도 한동안만 날씬하고 조금만 관리 소홀하면 바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서요. 진짜 엉덩이와 허벅지에 살이 금방금방 잘 붙거든요. 이런 체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생 하체 비만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괜히 돈 투자, 시간 투자해서 반짝 효과만 보기는 싫고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더. 지방 흡입하면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도 같이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요거는 진짜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 원장님, 네. 요거는 어때요? 근데 이게 단연 이분만의 사연이 아니실 것 같고요. 네. 복부 그리고 허벅지 여기 안쪽 살, 위쪽 살 있죠. 완전 많아요. 거기랑 바깥쪽에 튀어나온 흔히 승마살이라 불리는 부분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방을 불러 모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찔 때는 거기가 쑥 쪘다가 맞아요. 빠질 땐 또 얼굴 살만 빠지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한 90% 이상일 것 같고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지방 흡입으로 상당히 호전을 보실 수 있죠. 뭐 다이어트를 하셔도 거기만 이제 더 많이 남는 경우가 많고 더불어서 저희가 생활 습관 자체가 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체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스트레칭이 안 되고 그쪽으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더 그냥 노력만으로는 빼기가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요. 지방 흡입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한 많습니다. 효과가요. 상당한 효과를 보십니다. 그 하체 비만 분들은 네. 그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운동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빼고 네. 원하는 부위만 찌고 이렇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방 흡입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따로? 그럼요. 효과가 있죠. 물론 하시고 나서도 지방 흡입했다라고 생각하고 마구 많이 드시고 안 되고. 관리 안 그렇지. 해주시고 그러면 네. 어느 정도는 다시 찔 수밖에는 없지만 네. 흡입하신 후에 꾸준히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관리를 잘 해주시면 잘 유지하실 수 있다고. 유지하는 것도 내 몫이구나. 그렇지. 그럼요. 그렇죠. 그럼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이런 네. 것도 같이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죠? 셀룰라이트가 우리 몸속에 그 흔히 말하는 섬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게 당겨서 울퉁불퉁 패어 보이는 건데 지방 흡입이라는 게 결국은 얇은 관을 넣어서 네. 헤집어서 음압이랑 마찰을 이용해서 지방을 파괴해서 빼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섬유 조직도 어느 정도 끊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100% 없어진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한 호전을 가지고 옵니다. 야, 그래요? 하체 비만인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제 주위도 네. 그런데. 그럼 이 지방 흡입은 한 번 하고 얼마 후에 있다가 또 할 수 있어요? 뭐 다시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흉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6개월 이상 걸쳐서 하실 6개월. 것을 권유드리고요. 한 번 하시고 나서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뭐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해서 수술로만 너무 의지하는 것보다는 수술하면서 내 관리를 같이 하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좀 네. 있는 것 같고 사실 여자는 정말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오늘 한번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본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우리 봉 원장님, 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박 원장님 오늘 좀 감옥하신 것 같았는데 네, 오늘 뭐 이 스튜디오에 직접 우리 청취자분도 한번 오셔가지고 맞았어요. 직접 상담도 하니까 네, 또 예전과는 또 다른 그런 분위기였고 네. 좋았습니다, 아주. 맞아요. 네. 아 원장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랜만에 나와서 즐거웠습니다. 아 자주 나와주세요. 원장님 오시니까 분위기 확실하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시봉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익명 사연도 저희가 환영합니다. 메일 주소는요. 뷰티팟캐스트 @다음점넷입니다. 스펠링은요. BEAUTYPODCAST @다음점넷이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도 아시봉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네.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워지는 시간 본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시봉과 함께 아름다워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